뭐 요즘 안 아픈 사람이 사실은 좀 비정상이죠. 예, 누구라도 뭐 다 이제 아픈 세상인데, 아, 뭐를 먹어서 좀 좋아진다는 거는 많은데 순간이지 사실은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좋아지려면은 첫째 조건이, 사람이 병드는 거는 따라서 병드는 게 아니고 녹슬어서 병든다. 이 거의가 이제 무활동. 그 중에서도 지금 자동차 나오고 이 바퀴 문화가 진화되면서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지금은 힘 안 씁니다. 안 움직이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순환계가 이제 막힌다고 봐야 되죠. 근데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 폐를 갖다가요, 쫙 피워놓으면 20평 아파트 넓이만 합니다. 테니스 코트 반만 하고 내 피부 면적의 한 70배 돼요. 굉장히 넓죠. 거기에 산소가 들어가는 구멍이 보통 한 3억 내지 5억 개예요. 일단은 산소 양이 부족하면 대사물을 태워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독성이 채이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면역 기능을 살리는 데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산소입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담배를 지금 몇 년 피우셨나요? 50년. 50년 피웠다고 하면은, 우리가 담배 피우는 사람 이빨 보면 니코틴 묻은 거 보신 적 있죠? 그거 잘 안 벗겨집니다. 이 때가지가 꽉 끼어 있어요. 끼어 있는데, 이 폐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옛날 우리 방에 난방할 때 연탄 아궁이 알죠? 구멍. 그 방 따뜻하게 할 때 그 불구멍과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은 정온동물이라 그러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요. 36.5도. 그러니까 그 이상 높아지면 낮춰야 되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올려야 돼요. 온도가 정상 이상이 올라가 버리면요, 아궁이 불구멍을 막듯이 폐포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가슴이 어떻습니까?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외부 열로 온도가 올라가니까 열을 더 안 내려고 폐를 닫아서 가슴이 답답해져 버리죠. 그 다음에 추우면은 열을 내야 되니까 어떻게 사시나무 떨듯이 어떻게 돼요? 뭐 내가 안 움직이려 그래도 계속 몸이 운동을 해서 이제 열을 이제 발산하려고 하죠. 근데 지금은 체온 저하로 열 올리기 위해서 운동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난방을 너무 잘해가지고 온도가 항상 올라가서 문제다 보니까 이 폐, 그 산소가 들어가는 구멍이 이렇게 다 닫혀 있어요. 오랫동안 문이 닫혀 있으면은 작동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녹이 슬고 안 돼 버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담배를 한 50년 피우니까 니코틴이 들어가서 이게 떡지가 돼가지고 이게 폐 산소가 들어가는 구멍이 이게 열렸다 닫았다가 되지 않고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이게 죽은 나무처럼 굳어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폐 섬유종 상태가 돼서 기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청소해내고 이걸 다시 이제 찌든 문도 계속 기름치고 열고 닫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동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폐를 열 수 있는 이제 간단한 방법은 냉수욕이에요. 찬물이 대부분 탁 들어가면은 추우니까 열을 내야 되니까 폐포가 어떻게 될까요? 쫙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운데 등을 대고 자면은 폐가 열릴까요, 닫힐까요? 열을 올릴 필요가 없으니까 또 닫혀버려요.
우리가 항상 구들 문화가 떳떳한 방에 누워 자고 폐를 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뭡니까? 서울의 평강한의원 보면 청패탕 해가지고 고가잖아, 그죠? 근데 뭐 청패탕을 먹어서 폐를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모르지만은 폐포의 운동은 우리 몸을 냉기와 열기 어느 것으로 자극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열리고 닫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매일 찬물 샤워를 한다든지 냉탕에 들어가는 거 한 1, 2주만 하고 나면은 산에 뛰어 올라가도 숨이 안 차요. 폐가 다 열려버렸으니까. 결국 산에 등산하고 운동할 때 힘이 먼저 딸리느냐, 숨이 먼저 딸리느냐. 힘이 먼저 딸린다는 사람은 힘이 먼저 딸린다면은 이 사람은 체력이 바닥이 난 거예요. 숨이 먼저 차서 못 올라가면요. 뭐가 다친 거예요? 폐가 다쳐서 안 열리는 사람. 우리가 산에 등산해서 막 숨차고 답답할 때 신발 양말만 벗어도 가슴이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발이 차면 폐가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어디든지 한 곳이 차면은 야, 찬 걸 데워야 돼 이래서 폐를 열어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나 다른 몸은 다 따뜻하게 할지라도 바른 맨발이어야 돼요. 오리, 닭, 새, 그 추운데 날아다니는데 발은 다 뭡니까? 다 맨발. 그래서 그 선생님도 집에 가셔가지고 좀 맨발로 좀 다니시고, 그죠? 아침마다 좀 찬물로 좀 냉수욕을 해서 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열어가지고 산소가 잘 들어가야죠. 지금 제일 문제가 뭐 자연치유에서 뭐 첫째, 둘째 꼽으라고 하면 공기가 그 중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게 지금 폐가 이게 찌꺼기가 많이 껴가지고 이게 다쳐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노폐물이 못 빠지니까 조금만 온도 변화가 오고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이게 폐렴이 돼가지고 사람이 그냥 열이 오르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또 항생제 써야 되고, 항생제 쓰면 내 몸에 면역 물질을 다 죽여가지고 자연 면역 기능은 또 더 떨어져 버리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도미노 현상으로 점점 자꾸 몸이 무너져 나가는 걸 이제 느끼니까 내가 젊어서는 아니랬는데 왜 그럴까? 청춘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맨발이 청춘이에요. 항상 꼭 맨발을 명심하세요. 류마티스 관절염 이제 류마티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단 무조건 단 음식은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달다고 혀에서 달다고 느끼는 거는 과일이든 뭐든 일절 먹지 마세요. 꿀도 그렇고 이 단 것이 들어가면 급속히 나빠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부들이 집에서 요리할 때 뭐 설탕이고 뭐 꿀이고 조청이고 엮는 거 있죠. 그런 거 주면 류마티스는 안 나요. 근데 대개 요즘 다 뭐 넣습니까? 설탕이든 꿀이든, 설탕이 해롭다고 뭐 꿀을 넣는다든지 단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류마티스를 고칠 수가 없어요. 음식 자체가 이게 좀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몸은 뭘 먹어서 고쳐지는 게 아니고 정비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해가 지면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몸의 육체적인 회복은 12시 전에 거의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밤 12시 전에 2시간 자는 게 12시 이후에 4시간간 맞먹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늦게 자요, 일찍 주무세요? 그렇긴 해요. 류마티스 못 고쳐요. 왜? 고치는 시간에 가야 되는데 의사가
퇴근한 시간에 가버리니까 고쳐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본 시스템이 안 돼 버리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오실 때는 그래도 볶음 곡식이나 떡을 아침, 점심 2시 전에 식사가 끝나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저녁 굶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몸은 낮에는 몸을 일하게 하는 호르몬 대사가 일어나다가 해가 지면서 치료하는 호르몬 대사가 일어나요. 근데 저녁에 해가 져서 위에 음식이 딱 들어가지요. 그러면 이거는 신진대사 호르몬이 퇴근을 못 해버려요. 그러면 치유하는 호르몬들이 분비돼서 몸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질병 치유에 있어서 자연 치유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의지를 통해 선택한다면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모든 병은 그 병 제일 잘 고친다는 의사 100명 찾아가는 것보다 저녁 굶는 게 더 효과적이다. 예, 그 꼭 좀 명심하시면은, 이제 뭐 사모님이 도와주시려고 이까지 오셨으니까 이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이제 우리 사모님은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이제 게를 먹었을 때 그걸 이제 이종 단백이라 그러죠. 그 어린 젖먹이 아이들이 태열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우리 몸은 내가 간이나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장기를 내가 이식을 했어요. 그럼 내 몸의 조직이 아니니까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어떻게 할까요? 공격하겠죠, 그죠?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우리 몸의 세포가 내 몸의 구조와 다른 단백질을 흡수하지 않는 센서가 아직 성장이 안 됐을 때 그냥 우유나 이런 걸 먹을 때 그 단백질을 그냥 흡수하면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한 거나 같아요. 그래서 내 몸의 면역 체계가 나를 공격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류머티스도 되고 젖먹이 애들 태열도 되고 뭐 홍방선 낭창도 되고 루푸스도 되고 이런 면역 질환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나쁜 게 들어오면 내 몸에서 이걸 딱 싸버려요. 그래서 싸고 있는 것이 육안으로 보이는 게 피부에 난 두드러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뭐, 이거 천식 기운이 있습니다. 그럼 천식이 뭘까? 천식은 이런 이종 단백질이 피부로 오는 게 아니고 기관지가 구멍이 이렇게 돼 있으면 기관지 속으로 이게 두드러기 나버려요. 이게. 그럼 기관지 구멍이 이만해야 되는데 두드러기 나면 구멍이 좁아질까요? 커질까요? 좁아지니까 이게 숨쉬기가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일종의 천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개뿐만 아니라 단백질 종류, 우유, 계란, 고기, 생선, 피자, 동물성은 단백질 종류는 일절 끊어야 돼요. 그러면 나만 단백질 먹으면 안 되는가? 정상인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단백질을 소화하는 기능이 우리 몸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든 걸 먹고 나면 변을 보면 항상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고기 먹어서 썩을 때 그 변의 냄새가 얼마나 독합니까? 그런 그 기름기 성분이 이제 대장 점막을 막아버리면 대장이 숨을 못 쉬어. 숨을 못 쉬면 장에서 이렇게 풍선같이 이렇게 점액이 부풀어 주머니가 생겨요. 그게 뭐가 될까요, 나중에? 그게 용종이 생겨버려요. 그 결국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면은 내가 먹은 음식이 올바른가는 대변이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은 뭐 천식 그래도 애매하고 그냥 기관지 속에 두드러기가 났다. 이제 이거는 폐활량하고는 관계없어요. 기관지가 좁아져 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음식을 철저히 좀 가려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저녁 딱 굶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백질 종류 끊고 하면은 이거는 부드러워져요. 어떻게 해요? 근데 5시, 6시, 어떨 때는
자, 사모님, 내 할 방법대로 다 해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내 방법 계속 고수해봐야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일단은 저녁을 굶게 되면은 이 이종 단백질을 내 몸에서 분해해서 제거를 해요. 빼내요. 우리는 뭐 해독 주스를 먹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모든 독소를 빼내는 기능은 뭘 먹어서가 아니고 내 몸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요. 간에서 해독하지요. 천여가지 효소가 500가지 화학적으로 해독해요. 1시간에 2번씩 피를 걸어서 신장에서 빼줘요. 피부로 빼요. 대변으로 빼요. 폐로 빼요. 노폐물 빼는 기관이 노폐물을 빼기 위해서 뭐를 먹어야 될까요? 내 몸에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노폐물을 왜 못 빼느냐? 저녁을 먹으면 못 빼요. 집에 가서 오늘 저녁 잘 잡숴보세요. 아침에 몸이 얼굴이 부어요, 안 부어요? 왜 부을까요? 노폐물이 많으니까 이 정맥에 쌓아놔가지고 붓게 돼 있어요. 저녁을 안 먹으면요, 안 부어요. 몸도 가볍고. 그래서 매일 저녁을 굶어주면은 그 순간에 몸에 이런 나쁜 것들을 해독하고 배설하고 배출해서 제거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조금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증세가 없어지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밥 먹을 때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 조미료 든 음식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외식해도 안 되겠죠. 예. 근데 우리가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가서 아이고 오늘 한 끼만 먹지 뭐. 그게 한 끼로 끝납니까? 다음에 아이고 이미 한 번 무너졌으니까 또 한 번만 먹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 리듬이 깨지고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니까 안 돼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붓는 거는요, 조금 춥게 잘 때 몸 조금 선선하게 잘 때 이 찬바람이 이렇게 스치잖아요. 얼굴에 스치게 되면 우리 얼굴 피부에 있는 혈관들이 팽창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세수할 때 보면 조금 붓는 얼굴인데, 세수하고 밥 먹고 조금 지내고 나면 이게 가라앉습니다. 그거는 정상이에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연로 하신 분들은 이제 노화 현상이잖아, 그죠? 노화 현상인데, 관절염이 뭐 안 올 수는 없어요. 연세 많으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이 지금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체력이 강합니다. 태어나는 그 시점이 우리보다 더 무공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뭘 좀 못 먹어서 그런 거 시대였지, 지금같이 영양 과잉에서 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은 옛날부터 좀 우리가 밥심으로 살았잖아, 그죠? 밥심으로 살았는데 그 나이 들면은 영양 흡수력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만 배가 고프면 막 기운이 딸리고 이제 허기가 진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을 자꾸 이제 먹게 돼요. 먹게 되면 그게 에너지의 흐름을 이제 막아버리고 더 약해지는데, 우리가 이제 볶음국식이나 떡은 이제 미네랄이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저녁을 하루만 굶어봐도 일단 입 마르는 것부터 없어요. 예, 나이 들어가지고 몸에 노폐물이 많이 생기고 산소가 부족이 되면요, 자꾸 입이 말라요. 입 마르다 이 말은 산소 부족이에요. 아니 산소 부족인데 왜 자꾸 저녁을 못 먹게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밥 먹고 뛰면 숨 찹니까 안 찹니까? 배가 고파했을 때는 뛰어도 숨 찬 게 없어요. 폐는요, 이 스스로 산소를 빨아들이지를 못해요.
이게 폐 바로 밑에 횡격막이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풀무질을 해줘야 돼요. 풀무질. 근데 횡격막 바로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 말 그대로 밥통 위장이 있어요. 그 왜 어릴 때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못 모르고 밥 금방 먹었는데 뭐 뜀박질 해보면 도저히 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녁에요, 아이고 늙어서 밥 힘으로 살아 이래가지고 노인들이 이게 저녁을 잡숫거든. 그럼 배가 부르면 횡격막이 압박을 받으면 산소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버립니다. 요즘은 노인들만이 아니고 어린애들도 침 흘리는 애들이 없어요. 워낙 보온이 잘 되고 폐가 다쳐가지고 산소가 부족돼서 항상 입이 많으니까 나올 침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사모님 어릴 때 손수건 달고 다니는 거 기억하셔요? 요즘 그런 애들 구경도 못해요. 시대가 그만큼 너무 빨리 바뀌어가 버린다. 그래서 저녁 굶는다는 거는 무슨 우리가 저녁에 인체 회복과도 연관이 있지만은 산소 흡입이 안 돼 가지고 노폐물을 태우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능조차도 저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걸 고민을 많이 한 것이요. 제가 이제 저녁 굶기 운동을 30년째 해요. 꽤 오래됐죠. 근데 참 인기 없습니다. 참 인기 없어요. 왜냐? 이 산업사회는 저녁을 잘 먹는 시대지 아침을 잘 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동네 생일이 있으면 다 아침이었어요. 결혼식도 다 점심으로 고정돼 있어요. 요즘은요, 결혼식도 저녁이고 생일도 저녁이고 모든 게 다 저녁 문화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오늘 잘 얘기하셨는데 70억의 인구의 몸의 구조의 법칙이 똑같다는 겁니다. 70억의 똑같은 피의 기능이나 간, 폐, 피부, 신장, 대장, 외형적으로 모든 기능과 구조가 같다는 데 대해서 의문을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전혀 먹어도 어떤 사람은 괜찮다는 그 기준이 아니고 인간 몸의 구조의 기능에 70억에 맞춰봤을 때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면 어떤 종류나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배제를 하고라도 식사는 하루 종일 먹어도 되느냐? 간식도 마음대로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저녁 굶는 게 맞느냐? 아침 굶는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통일된 이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론을 논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몸은 경험의 책이다. 미국 우주홀 연구소 현판에요. 뭐라고 썼는지 압니까? 책을 읽지 말고 자연을 읽어라. 우리 몸도 자연의 일부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저녁을 먹을 때, 안 먹을 때 몸이 말하는 음성을 듣습니까? 저녁을 먹으면 일단 그 밤에 소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썩어요. 그러니까 그 독소가 뇌를 건드리면 밤새도록 개꿈해요. 몇 프로를 받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게 소화가 안 돼 썩어가지고 이 피부의 정맥이 피의 50%를 저장하니까 이 정맥 속에 딱 갖다 놔가지고 얼굴부터 다 문패했어요. 달덩이 같이 붓고 그 썩은 음식의 쓰레기 냄새가 입으로 나와가지고 악취가 어때요? 아주 심해져요.
이거는 열이면 열, 백이면 100번 먹을 때마다 똑같은 경험이에요. 근데 저녁을 굶으면요, 단잠을 자고요, 꿈을 꿔도 꼭 이기는 꿈만 꾸고 행복한 꿈만 꾸고요, 아침에 속이 편안하면서 뭐 영양실조로 막 음식이 그렇게 먹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땡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론 가지고만 논한다면 서로가 말싸움이 되지만은, 당신이 가서 오늘 저녁 굶어보고 내일 저녁 한번 먹어보세요. 당신이 몸이 말하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 답이 나와버려요. 아, 볶음국식 그거요, 생채소, 생과일 이런 거 좀 먹지 말고 익혀 드시고 곡식이나 떡 위주로 잡숴 보세요. 우리가 황금똥이 최고를 안 합니까? 말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황금똥이 나와버려요. 간단한 원리거든. 근데 사람들은 건강을 가지고 탁상공론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영역 싸움을 해요. 네 이론이 맞고 내 이론이 맞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더니만 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얘들이 간식하거나 저녁 달라고 하면 다 돌로 쳐 죽여버렸어. 그 정도로 강력하게 했어요. 왜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미운 자식 뭐 하나 더 준다 그래요? 떡 하나 더 준다. 왜 그럴까요? 위가 막히면 뇌가 막혀요. 위장과 뇌는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학교 가서 4시간 맞춰서 공부 끝내고 점심 먹고 5시간에 머리 맑은 사람 있어요? 멍해가지고 다 엎드려 자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피가 위로 다 몰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리학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국가가 생리학이 제일 건전합니다. 또 사회 자본주의 국가는 모든 건강도 사업의 기회로 봐버려요. 일본의 자연치유가 많이 나오지만 거의가 그 사람들은 상품을 다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상품을 통해 가지고 건강을 유지해요. 왜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뭔가를 씀으로 해서 내 몸의 면역체계를 대신할 2차 면역계를 쓰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어요. 환경이 그러니까. 근데 소련은 어떨까요? 소련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사회주의지만은 그 시민들에게 100평, 50평 뭐 좀 더 큰 것도 있겠지만 모스크바 시내를 중심으로 외곽에 작은 땅들을 다 개인들에게 분양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월, 화, 수, 목, 금요일 되면 퇴근해서 조그만 오두막인 그 다찰한 데 가서 농사도 짓고 생활하고 다시 들어와요. 소련은 의사들이 공무원이에요. 우리나라면은 뭐 실력이 있다고 뭐 몇천만 원 받는 의사가 아니고 공무원이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그렇게 뭐 비싼 약을 주거나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소련에서는 아침은 잘 먹고 점심은 친구하고 나눠 먹고 저녁은 원수한테 주라. 저녁은 누구인데 줘요? 내 돈 떼먹고 간 놈이 누구예요? 그런 친구에게 주는 게 저녁 식사예요. 그걸 내가 먹고 내가 죽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형제 자연치유에 관심 많아요? 이거 앞으로 굉장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비즈니스 이전에 교육 사업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걸 배우지 못했던 걸 지금 철들어서 바른 생활 다시 가는 거예요. 바른 생활이 뭔지를 지금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유교 문화잖아, 그죠?
유교 문화는 이제 조상 숭배 종교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다 그래. 어릴 때 제사 지내면 제사 몇 시에 지냈어요? 정신없이 자는 놈 깨가지고 제사 지내게 하고 또 뭐 줘요? 또 음복 먹어야 된다고 또 뭐 그 제사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어때요? 막 쓰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아침은 하늘의 식사고 점심은 인간의 식사고 저녁은 귀신의 몫이라 그래요. 제사밥 먹고 속 패는 사람 없잖아요. 예? 죽은 사람이나 먹는 제사밥을 지금 우리가 먹고 있고요. 원수한테나 줘야 될 저녁 식사를 우리가 먹고요. 미운 자식 하나 잘못 때려가 주는 그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게 다 무슨 식사예요? 저녁 식사예요. 볶음국식 먹고 안 먹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간식 끊고 저녁 금하는 거예요. 제가 뭐 저녁 금하라 그래가지고 뭐 물건 파는 게 있나요? 이게 안 된 사람은 뭐 보조식품도 줄 이유가 없어요. 왜요? 이것이 안 된 사람에게 주는 보조식품들은 거의 다가 자극제입니다. 자극제가 뭔가 하면요, 우리 몸의 생명의 촛불을 급하게 꺼버려요. 수명을 짧게 만들어요. 지친 말에다 채찍을 때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당시에는 왕성하게 잘 뛰는 것 같은데 결국은 빨리 쓰러져 버리겠죠. 제가 그거예요. 저녁 굶어가지고 뭐 그렇게 효과가 납니까? 효과요? 하룻밤에도 납니다. 오늘 하루만 저녁 한번 굶어보세요. 하룻밤 사이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게 저녁 굶는 거예요. 첫째, 불안, 초조, 우울증부터 없어져요. 왜? 불안, 초조, 우울증이 뭐에서 온대요? 산소 부족에서 오는 거거든. 저녁을 굶으면서 산소가 충분히 들어와가지고 내 몸의 세포들이 숨을 쉬어서 살만하니까 아이고야 행복하다 이러니까 우울증, 불안이 없겠지요. 근데 배가 불러가지고 산소가 안 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을 때 나타나는 증세가 뭐예요? 불안, 초조, 우울증이에요. 불안, 초조, 우울증이라는 건 내 몸의 세포들의 반란이라고. 그게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저녁을 굶어줘야 돼요. 저도 제가 생각해도요, 제 자신이 굉장히 뻔뻔하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는 매번 하거든. 조금만 다르지 핵심은 언제나 뭐예요? 인간은 언제나 저녁 굶는 것이 기초라는 이 자연치유의 원리의 토대를 놓지 않고 뭘 하는 거는 그거는 다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진통제와 같은 게. 그래서 저녁을 굶으면 일단 몸의 노폐물이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요. 또 수면을 통해서 내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도 주고요. 산소가 충분히 들어와 가지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지금요, 대한민국 인구의 다 90%가 우울증 환자입니다. 이유 없이 뭐 한쪽 머릿속에 괜히 해결되지 않는 조그만 문제를 못 넘어가지고 고민하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그 작은 거 별거 아닌 게 근심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개 저녁 식사 한 끼를 그 마음으로 해결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사모님은 자연치유해서 이제 뇌경색이 좋아졌다 그러는데 볶음국식 속에 있는 잿물은 막힌 혈관의 기름때를 녹여줘요. 비누니까. 기름때 제일 잘 녹이는 게 비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로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한두 달만 꾸준히 먹으면 목욕탕 가도 때가 안 나올 정도니까. 그리고요, 이 세포가 손상이 돼가지고 자꾸 이제 유전자가 변이가 되고 암이 오잖아요. 이 세포를 이렇게 딱 싸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주는 항산화 물질 기능이 가장 강력한 게 볶음국식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먹었을 때 이 상처가 나면요, 소독약이고 밴드고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좋아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녹슬어서 삭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어쨌든지 운동을 하든 노동을 하든 하루에 한 번 땀 흘릴 정도는 좀 움직이세요. 예. 살아있다는 거는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뭐 눈 운동만 한다든지 컴퓨터 해가지고 손가락 운동만 한다든지 요즘 다 그런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뭘 해도 우리가 안 돼요. 지금 이게 요번에 뭐 알파고 얘기도 있지만 앞으로 머리 쓰는 직장들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머리 쓰는 직장은 컴퓨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예. 근데 이제 나이 들면요, 60, 70이 넘어서 버리면 젊어서 가졌던 학식이나 지식은 아무 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오직 육체적 활력만이, 예? 제일 큰 재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보화라 안 합니까? 근데 이런 건강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생활 속에서 제가 바라는 그래요. 나이 들수록 머리 쓰는 걸 포기하고 육체적인 일을 찾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육체 노동을 하면 좀 천시하고 옛날부터 양반 쌍놈 문화가 이게 머리에 박혀 그런데요. 그게 지금 반대로 가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별을 달 때 배가 나오면 별이 안 돼버리잖아요. 장성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좀 많이 이제 봄도 됐고 따뜻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 타고 멀리 가는 것보다 좀 가까운데 산이라든지 들이라든지 좀 많이 걷는 운동. 왜 그런가 하면 이 걸을 때 피가 골고루 순환되게 돼 있으니까요. 아마 저기 우리 모친은 저녁 굶고 단 거 딱 끊으시고 이제 따님이 해주는 음식 드시면은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허기도 안 지고. 예. 근데 이것은 사람들이 그래요. 해보기 전에 계속 물어요. 제가 그래요. 하루만 한번 해보고 봅시다. 예. 일단 우리가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일단 우리가 하루를 굶어보고 해야 이제 답이 나온다는 거죠. 예, 저녁 한번 한번 굶어보세요. 굶고 운동하시면 제가 봐서 그냥 빨리 좋아질 거예요. 예. 이제 대개 저녁을 굶을 때 이제 저 사모님매로 나는 저녁에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온다. 자, 이것이 영양실조가 아니냐 이러는데, 자, 일단 저녁을 이렇게 점심을 2시 전에 딱 끝내고 저녁을 굶잖아요. 물은 잡수세요. 예. 그러면 이제 내 몸에서 내 몸도 이제 생각하는 자동 시스템이니까, 야, 우리 주인이 오늘 조금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왜? 저녁을 안 먹는다? 아이고, 그러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집안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썩는데 청소 좀 하면 안 될까? 이래요. 좋다, 그럼 청소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밥을 소화시키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 아닙니까? 쓰레기 청소 작업이 들어가요. 온몸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쓰레기를 끌어내요. 근데 끌어낸 쓰레기는 일단은 무조건 피 속으로 다 집어들어요. 그래서 피 속에 들어간 이 쓰레기 중에 라면 쓰레기도 있을 때고, 삼겹살 쓰레기도 있을 때고, 담배, 술 이런 쓰레기들이 있겠죠. 이런 노폐물들이 간, 폐, 피부, 신장, 대장으로 빠지기 전에 이 혈류 속으로 들어와서 뇌를 지나면서 뇌의 미각 중추를 건드려요.
라면 떡이 빠지면서 딱 건드리면 뭐가 먹고 싶을까요? 라면이 먹고 싶어요. 삼겹살 독이 빠지면서 건드리면요, 삼겹살이 먹고 싶어요. 근데 그 독이 빠질 때 나오는 증세는 정신이 맑을까요? 어지러울까요? 어지러워요. 연탄 가스채하면서 막 어지럽고 막 먹고 싶어요. 그래서 술이 마시고 싶다, 담배가 피우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 순간순간이 다 지금 뭐를 빼는 순간입니까? 독소를 빼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는 이게 고기 체질인데 고기를 안 먹었더니만 지금 고기를 달라는 신호로 받아들여 보거든. 아, 내가 피우고 싶은 게 담배가 땡긴다, 지금 술을 달라 건다. 아니요, 그 독소를 빼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알지, 그죠? 절대 쏘고만 안 된다. 예. 저녁에 뭐가 먹고 싶고 막 안 먹으면 잠을 못 잘 것 같고 이런 순간들이 지금 뭐를 잘 빼요? 노폐물을 잘 빼요. 그때는 에너지 순환을 높여줄 수 있는 게 전해질이에요. 천일염을 물에 타가지고 조금 마시면은 식욕도 좀 깔아앉고 순환이 잘 되면서 그게 없어져. 그래가지고 저녁을 그렇게 먹고 싶은 걸 참고 견디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배가 하나도 안 고파. 저녁에 배고픈 거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예, 누구든지 이 시대에 저녁에 배가 고픈 거는 영양실조에서 오는 허기증이 아니고 노폐물이 빠질 때 나오는 현기증이니까 절대로 쏟지 말라. 이해됩니까? 예, 이것만 잘 이해해서 이겨나가면은 성공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예, 오늘은 또 시간이 1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요쯤에서 기도하고 마치고 또 질문 받지요. 잠깐 기도 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강건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함께 좋은 시간들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법칙을 순응함으로 우리 모두가 바라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